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membership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2월달, 3월달, 4월달 이후에 집값이 피크를 치고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집값이 어떻게 변했나를 대략적인 전국과 도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우연히 찾았는데 한번 보는 게 그동안 한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작년 3월달부터 올해 4월달까지 집값이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작년 3월달 이후로 올해 2월달까지는 계속 빠지다가 지금 2, 3, 4월달에는 부동산 반등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같은 경우는요, 집값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서양주 같은 경우, 일부 대서양주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 작년보다 오히려 4.3%가 올라서 평균적으로 11,400불이 올랐네요. 그리고 뉴브론즈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스카추안주까지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확실히 잘 올랐고요. 그리고 알버타주 같은 경우도 기름값 상승에 힘입어서 뭐 200%, 200불, 0.04% 빠졌고 200불 빠졌대요. 이건 뭐 다시 이제 동결증으로 봐야 되겠죠. 그 가격 방어가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은 가격 방어가 되게 잘 됐다. 근데 이제 정말 많이 떨어진 곳들이 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 10.51%, 그러니까 11만 불이 떨어졌고요.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12%, 17만 4천 불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평균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BC주에서도 이따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밴쿠버 지역 같은 경우는 불과 5%, 6%밖에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고, 또 반등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근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칠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뭐 25%, 30% 떨어진 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 가격이니까 이거보다 적게 떨어진 데는 부자 지역, 그러니까 노스 밴쿠버 지역은 실제로 5% 안팎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25%에서 3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온타리오도 16%인 거 보니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30% 가까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균들이 모여서 이런 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별로 보면 알버타는 그냥 가격이 잘 방어가 됐지만, 캘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2.89%, 3% 가까이 올라서 뭐 1,500불 정도가 15,000불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대서양 도시들도 좀 올랐거나 빠져도 뭐 3%, 2% 빠졌다. 이건 사실은 집집마다 좀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빠진 게 아마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별로 보면 그래도 많이 빠진 도시들이 뭐 그레이터 밴쿠버 같은 경우는 7.34%, 그러니까 밴쿠버 다운타운 중심으로는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7.34%, 그리고 뭐 그레이터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는 무려 14%나 빠졌어요. 토론토가 참 뭐 많이 올랐고, 그죠?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많이 떨어진 지역이긴 해요. 만약에 근데 평균이 지금 14% 정도 잡혔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키치너 워털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거의 20% 가격이 떨어졌어요. 런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뭐 꼭 그 지역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도 평균적으로 20% 정도 빠졌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이 빠진 거긴 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좀 딜을 쳐서 5% 정도를 더 빼내. 5%도 되게 큰 돈이긴 한데,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경기 침체가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리고 레이오프도 많이 시작이 됐어요. 만약 그렇게 겹친 사람들 누구라고 찾을 수는 없겠지만, 오퍼를 넣다 보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런 오퍼를 받아보니까 오퍼를 넣는 애들은 그냥 막 넣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놈 저놈 막 찔러서 넣어가지고 그 중에 걸리는 사람은 그냥 싸게 사는 거죠. 그 위치가 안 좋든 뭐 어떤 마음에 안 들겠지 모르겠지만 그냥 찔러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고, 제가 당해본 거, 저는 당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괜찮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어느 정도 깎은 가격도 오퍼를 넣어서, 물론 그 집은 내가 뭐 100% 원하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고 아주 100%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싸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시장가보다 싸게 사봤자 많이 싸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 계산해서 좀 싸게 사면 좋은 딜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밴쿠버 스카이라켓팅 레지던셜 디벨롭먼트 피. 자, 밴쿠버 시에서는 지금 이런 레지던셜 디벨롭먼트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건설 잘 모르니까 기사를 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건설 회사들이 이런 레지던셜 특히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벨롭먼트 피를 꼭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올라서 지금은 건축가의 거의 15%에서 20%를 차지한대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내고 손해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의 뭐 10%, 20%는 사실상 우리도 살 때는 분양가 막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 중에서도 그 적정한 분양가가 나온 미리미리 사놨나? 그죠? 회사들이 아니면 땅 부지를 좀 싸게 샀든지 해서 그런 데는 정말 분양과 동시에 거의 순식간에 지금 날아갔다고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책정한 곳도 있어요. 보면은 썰이나 이런 데도 살펴보면 그런 데는 아직도 지금 미분양이 난 상태죠. 그래서 이메일이 계속 와가지고 집 사라 하고 있는데 이런 집들은 이제 분양가가 비싼 집들이고 분양가가 그나마 낮은 집들은 정말 순식간에 완판이 됐는데 이런 분양가의 15%나 20% 가까이 지금 결국은 소비자가 내고 있다는 거죠. 자기 집에 거의 10% 20%면은 디파짓 가격인데 그죠? 이런 돈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가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런 고스란히 이런 것들은 또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가뜩이나 주택난인데 그런 디벨롭먼트 피까지 비싸지고 그게 거의 뭐 20% 육박하는 데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게 소비자 전가가 되면 결국 집값은 계속 신축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물가도 워낙 비싸고 관련해서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거 사진을 하나 따오려고 한 건데 뭐 레스토랑에서 팁 줘야 되는 거 뭐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거기 주방이나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서빙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푸드코트를 가도 요즘에는 정말 이게 꼭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20%부터 시작한 데도 있어가지고 속으로 너무한다 싶긴 해요, 진짜. 이게 지금 너무 이거 18%, 20%, 25%, 뭐 30%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 저는 팁을 주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최소 남들만큼은 팁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소한 12%, 15%를 주기 때문에 적게 내는 거. 요즘에 뭐 20%씩 낸다 그러니까 적게 낼 수는 있긴 모르겠지만 한국인 평균에서는 그래도 적당히 내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해요. 왜냐하면 저도 피자 딜리버리를 3년 정도 했어요. 그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피자 딜리버리를 했죠. 그래서 팁으로 나오는 돈이 꽤 그래도 너무 쏠쏠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팁을 많이 주는 사람, 술 취한 사람이 뭐 70%, 80% 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받아서 팁은 텍스를 안 내니까 팁을 그날 이제 캐시로 바로 정산을 해주니까 그 피자 딜리버리를 하면 팁이 많이 나오는 날 그 40, 50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팁만 들고 슈퍼스타를 가서 뭐 우유하고 이제 당장 필요한 것들을 사서 갈 때 그 뿌듯함. 굉장히 그때는 학생이고 피자 딜리버리하고 이제 몸도 지쳤지만 그렇게 팁 받은 걸로 그로서리를 장 보고 갈 때 그 뿌듯함의 그 기분이 있어요. 기분도 좋고 애들이 좋아하겠지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요즘 팁이 좀 너무 비싸서 요즘은 그래서 팁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팁을 준다고 설문조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팁을 주는 거 마찬가지인데 왜 푸드코트에도 팁을 주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가도 팁을 준다고 나와요. 안 주기도 그렇고 주기도 그렇고 뭐 정말 최소치만 줄 때도 있고 그냥 눈치 봐서 괜찮아. 이게 한국 소위 말해서 동양 사람들이 많이 오는 가게다 할 때는 안 주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날 중국 사람 알아보겠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기도 하는데 팁이 너무 비싸다. 팁플레이션이 생겼다. 이런 물가가 막 오를 때 부동산은 그냥 오를까 내릴까. 이건 옛날 기사입니다. 그냥 제목만 이래서 따왔어요. 근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보면은 부동산이 고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거기 금리가 같이 따라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경험을 했죠. 사실 이건 너무 빨리 올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경험을 분명 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부동산은 가장 최고의 인플레이션 해지의 어떤 자산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정말 전통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죠? 옛날에 저도 방금 뭐 보면 짜장면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뭐 500원 내고 먹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한국 짜장면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밴쿠버에서 먹으면 12불, 13불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15불 하는데도 봤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죠? 근데 그만큼 여러 자산이 이제 같이 하락하기보다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물가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오른 부분도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과연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당연한 생각이기도 하고. 근데 워낙에 지금은 금리 인상과 같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된 상태지만
저는 이제 언젠가는 결국은 물가는 결국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적정한 수준이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집값이 하락한 경우는 이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이겨내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실고자들은 지금 20% 떨어진 정도를 잘 찾으면 사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실거주자에 한해서 저처럼 투자했는데 모르기좀 못 받아서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연매출 제목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하버드 출신 여자가 아이스크림 가게 대박 비결은,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냥 저는 하버드 출신인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구나, 아깝다라는 생각, 학벌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연매출 25억이면 하버드 나온 것보다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게 더 낫네, 차라리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기사를 한번 쑥 읽었는데 악플이 지금 결국은 하버드에 어떤 1년짜리 프로그램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칼리지를 나와서. 그리고 엄마가 여는 가게에서 엄마가 만든 소스를 팔았더니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버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만든 그 수제 소스에서 대박을 친 거라, 부모 마음에 딸을 뭐 밀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이 기자도 참 대단하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서 사람들 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나도 이렇게 제목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확 좀 확 눈을 끌어버린 제목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밴쿠버에서는 지금 연회장에서 총격으로 20대 깽단원이 숨졌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국 좀 먹기 힘들어서 경기 침체 가서 그런가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캘거리 살 때도 캘거리가 이제 가스 가격이 완전 추락해가지고 먹고 살기 좀 힘들어진 때가 있었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집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깽단들의 정말 총격전이나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 깽단들도 서로 간에 지금 알력이 커지고 싸움이 많아진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대략 살펴본 경제 뉴스와 여러 가지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